안녕하세요. 오른손, 왼손, 양손 수술 전문가 오영삼 원장입니다.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. 당뇨 자체는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 그 중 하나가 백내장입니다.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백내장 발생 유무를 반드시 판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꼭 안과 검진이 필요하겠죠. 오늘은 당뇨와 백내장의 관계, 또 당뇨 환자의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. 당뇨가 있는 백내장 환자를 수술할 때 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당뇨병은 우리 몸 여러 군데에 악영향을 끼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. 특히 눈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. 당뇨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안 질환으로는 당뇨 망막병증, 황반부종, 백내장, 녹내장,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. 하나씩 짧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, 첫 번째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 안구의 망막이라는 부분이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. 그 망막이라는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미세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.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한다면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지만 점차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망가지고 심해지면은 망막이 떨어지는, 망막 박리로 이어지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. 두 번째, 당뇨로 인한 황반부종은 말 그대로 빛을 받아서 초점을 맞춰주는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부종이 생기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그런 증상입니다. 그런 현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실명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. 세 번째, 백내장은 당뇨로 인해서 눈에 존재하는 전방수, 물이 있습니다. 또 혈관 내부에 돌아다니는 혈당의 높은 상태, 그런 것들이 조화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수정체가 일찍 혼탁해집니다.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백내장은 저희가 수술할 때 피질과 내부의 핵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. 비교해 본다면 일반인보다는 한 두세 배에서 또는 많게는 5배까지 더 빨리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, 주요 증상으로는 당연히 백내장이 오면은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, 또 빛이 번져 보이거나 퍼져 보이고, 야간에는 시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.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합병증은 바로 녹내장입니다. 당뇨 합병증으로 생기는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도 급격히 올리면서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망막 속에는 당연히 피가 좀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기에 잘 생기는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당뇨 합병증에 의한 백내장이 당뇨와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의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백내장의 발생 확률이 약 5배 정도까지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. 당뇨로 인한 백내장 유형으로는 첫 번째, 당뇨병성 백내장으로 당뇨병 환자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백내장입니다.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, 젊은 환자에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20대인데 유소년 시기에 당뇨를 진단을 받았고 10년도 안 돼서 백내장과 함께 녹내장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, 또 길면 몇 개월, 빠르면 몇 주 내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수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노인성 백내장입니다. 아니, 내가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라면 이보다 더 빨리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고,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백내장이 오면서 빛이 들어와서 모이는 부분이 혼탁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시력의 저하를 급격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밝은 날 시력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럼 당뇨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?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솔직히 지체 없이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좋습니다. 운전이나 TV를 보시는 일상생활을 할 때 뭔가 이게 흐려진 느낌이 있다면 안과에 방문하셔서 백내장의 패턴이 과연 당뇨성 백내장인 건지 아니면 노인성 백내장인 건지 한번 구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로 망막 상태가 양호할 때 수술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당뇨가 심한 경우에 망막이 안 좋다면 염증 물질이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조금 생길 수 있는데, 그 염증 물질이 망막에 영향을 줘서 황반부종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,
또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너무 늦추면 안 되고 망막 상태가 괜찮을 때 수술하는 시기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 수술 전에 망막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고요? 당연히 안과에 오셔서 안저 검사, 또 안압 검사, 그 다음에 홍채에 신생혈관이 자라고 있나 자라고 있지 않는가 하는 홍채도 면밀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검사를 해봤더니 혈류가 순환이 잘 안 돼서 망막의 허혈 부분이 여러 군데가 보인다든지 미세한 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정맥 꽈리 때문에 피가 터지기 직전이라든지 한다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유리체 내부의 필요 산소량을 줄여줍니다. 그러면 신생혈관이 자란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. 이제 피가 많이 터졌다. 그래서 백내장을 수술해도 망막까지 빛이 도달하는 걸 방해하는 혼탁이 생겼거나 피떡이 생겼다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백내장과 동시에 수술할 수도 있게 됩니다. 또 하나, 이것도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꼭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는 속도가 빨라야 하는 이유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망막 합병증이 존재할 때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 염증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의 망막에 특히 황반에 영향을 주게 되면 황반이 붓게 되고 이 수술 후 생기는 황반 부종은 시간이 길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수술하고선도 오히려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망막 합병증이 존재할 때는 수술이 빨리 끝나야 된다. 두 번째, 우리가 백내장에 망막에 문제가 있든 없든 수술할 때 이 전방이 계속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. 이 출렁출렁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뒤쪽 부분에는 압력 전달이 되고 그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약한 혈관이 피가 터질 수도 있어요. 압력을 줄 때는 피가 안 터지겠지만 압력이 빠질 때는 혈관 바깥쪽으로 피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출혈이 생겨서 수술과 연관된 유리체 출혈, 망막 출혈 위험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시간이 적은 만큼 전방의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빨리 끝낼수록 망막도 안전하다. 오영삼입니다. 지금까지 당뇨와 백내장의 상관관계 또 당뇨 환자의 백내장 수술 시기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당뇨로 인해서 백내장이 걸리면 큰일 난 거네. 당뇨 하나도 힘든데 백내장까지 걸리면 답도 없네.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백내장은 당연히 경험 많은 선생님을 만나신다면 치료가 가능한 수술이고 또 당뇨 환자분들도 적합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다면 충분히 시력 회복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전후의 철저한 혈당 관리와 망막 상태 점검입니다.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내 눈 상태를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하든지 유리체 절제술을 하든지 해서 진행한 후에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하든지 좀 따로 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당뇨 관리와 눈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혈당을 잘 조절하고 꾸준한 눈 검진을 통해서 소중한 내 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건강한 날까지 양손 수술 백내장 전문가 강남 아이오케 안과 오영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